자, 구분구조법이에요. 사실 구분구조법은 진짜 말 그대로 구적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를 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구분은 뭐냐면 이게 한꺼번에 구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잘잘이 쪼개서 근사값을 구하고 근사값의 극한으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잖아요. 원의 면적은 도대체 왜 파이 r의 제곱인가? 맞아요? 원의 면적이 왜 파이 r의 제곱인가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미적분, 정적분까지 배우시면 돼요. 한참 나왔죠, 알겠죠? 근데 이 공식 우리 언제 배우냐면 거의 중학교 1학년? 아니 초6? 뭐 이럴 때 배우잖아요. 맞아요? 되게 빨리 배우고 엄청 늦게 증명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막 쪼개요. 사실 무한계를 쪼개는 관점인데 무한계를 쪼개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이어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흡사 모양이 여기 이제 이렇게 곡선이긴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이 길이가 파이 r일 거 아니에요. 원주의 절반. 여기 이 부분은 길이가 r일 거 아니냐고. 근데 만약에 이걸 무수히 많이 쪼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곡선은 사실상 뭐에 가까워질 거고 직선에 가까워질 거고, 그죠? 이것도 이 반지름도 수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니 친구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 그래 그렇다 치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데 이 원리를 사용하는데 원의 면적은 더 어려워서요. 나중에 증명하게 될 거고요. 지금 2단계에서 못해요. 알겠죠? 다른 것들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원기둥의 부피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원의 넓이가 더 어려워요. 알겠죠? 예. 어쨌거나 구분구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형을 잘게 나누어 그 넓이나 부피의 근사값을 구하고 그 근사값의 극한으로 실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메서레이션 하면 측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길이나 면적이나 뭐 부피 이런 걸 측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바이 파츠 하면 부분 구해서 이걸 다 더해서 구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실제로 봐보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여요? 이 도형?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삼각형도 아니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 잘게 나누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잘게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것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눈 도형도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없는 도형이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형은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죠?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서 얘기하는 기본 도형은. 됐어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n등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등분된 것들도 다 어차피 면적을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사화를 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이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직사각형 아닌데요, 선생님? 알아요. 저 직사각형 아닌 거. 그래서 근사화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왼쪽 끝을 높이로 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형이 없죠. 높이가 0인 직사각형인 거죠. 왼쪽 끝을 높이로 근사화하게 되면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실제 면적보다 작은 게 얻어지고요.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해서 근사하게 되면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제 면적보다 큰 게 얻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안쪽을 근사화, 바깥쪽을 근사화 이렇게 이상하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함수의 증감의 특성에 따라서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이 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 수가 없고 그냥 왼쪽 끝값을 높이로 했을 때 근사화, 오른쪽 끝값을 높이로 했을 때 근사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도형의 면적을 같이 구해볼 거예요. n등분한 거기 때문에 밑변은, 즉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다 n분의 1이거든요. 첫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이죠.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일 거예요. 세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겠죠. 이제 쭉 가다 보면 왼쪽 끝을 높이로 하기 때문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잘못 썼다. 2가 아니라 다시 쓸게요. 네. n분의 0의 제곱이죠. 네. 여기 n분의 1의 제곱이고요. 여기 n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그리고 얘를 편의상 SN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자, 제일 앞에 항은 의미가 없는 항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얘가 n 세제곱분의 1 모든 항이 공통일수로 가지면서 시그마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써볼까요? n-1까지 k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맞아요? 근데 우린 시그마의 식을 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분의 n-1 2n-1이 된다는 사실을 수학 1에서 배웠죠. n세제곱. 네, 적 빼먹네요 제가. 비가 와서 그런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값을 높이라는 것도 적을 건데 저는 이렇게 가면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은 다음에 밑으로 옮길 거예요. 1번에 적지 마세요. 이제 2번 내용 적을 거예요. 자, 2번 내용은 SN'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죠. 두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인가요? 이거 쭉 가다가 얘는 오른쪽 끝값이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n분의 1 곱하기 1제곱 하지 마시고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쓰세요. 그래야 시그마 쓰기가 좋잖아요. 그럼 n세제곱분의 1도 공통인수 빠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일 것이다. 얘 또한 수학 1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2n 플러스 1 네.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했나요? 그림 보고 적으세요. 제가 적었다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됐어요? 네. 그러면 봐봐.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S라고 하면 SN이 무조건 S보다 작게 되어 있고요. SN 프라임이 SN이 아니고 S예요. 네. S보다 크게 되어 있죠. 그림 봐보세요. 바로 납득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SN보다는 크고 SN 프라임보다는 작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n등분을 해서 근사화할 게 아니에요. 무한등분을 할 거라고요. 그럼 n이 어디로 갈 거예요?
n이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예. 그래서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을 구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나와요. 이거 수열 극한이긴 하지만 함수 극한하고 똑같거든요. 3차분의 3차만 보면 돼요. 알겠죠? 3분의 1 나오죠?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프라임도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상태이면 S를 3분의 1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그림상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잘 보면 실제 면적과 같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차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내가 더욱 쪼개서 근사화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 번 더 쪼개서 근사화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 번 더 쪼개서 근사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확대 이해된가? 아까 지금 제가 색칠해 놓은 거랑 오차 비교해 보세요. 더 줄었죠. 이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즉 등분을 잘게 하면 할수록 오차가 점점 준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한 등분을 하게 되면 오차가 0의 수를 만다라고 볼 수 있죠. 납득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극한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사실 사용해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줄어들어요. 보세요. 오른쪽 끝으로 하니까 여기 하나 하고요. 여기 하나거든요. 그럼 이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이만큼 없어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등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그냥 개괄적으로 대충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첫 번째, 구하려는 도형을 등 간격, 같은 간격이에요. n개의 도형으로 나눕니다. 나누기만 하면 여전히 구할 수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각각 나눠진 아이들이. 그래서 얘를 뭐로 하냐면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하죠. 기본 도형은 그냥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이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번째, 이런 관점으로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걸 구분구조법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면적으로 된 거 예제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부피 구해볼 건데요. 이 지금 보시면 원뿔입니다.
원뿔인데 단면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 삼각형인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원뿔이군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원기둥이에요. 납득하시겠어요? 직사각형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기둥입니다. 알겠죠? 이때도 원기둥을요. 원기둥을 이렇게 등분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높이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디를 높이로 볼 것이냐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린 단면의 윗면을 윗면으로 하는 원기둥, 잘린 단면을 아랫면으로 하는 원기둥. 이렇게 하게 되면 원기둥의 개수 차이가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근사화를 하나 이렇게 근사화를 하나 이렇게 근사화 답은 똑같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둘 다 해보고 이 이후로는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이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먼저 잘린 단면을 윗면으로 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VN이라고 해보죠. 자, 이때는 높이를 n 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높이는 모조리 뭐예요? n분의 h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관찰해 보세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죠. 여기 n분의 r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n분의 2r이 되지 않을까? 닮은 비율에서. 맞아요? n분의 3r, n분의 4r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k번째 n분의 kr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반지름이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예요. 두 번째는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마지막이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윗면이잖아요. 이 반지름은 n분의 n-1 곱하기 r일 거예요. r까지 가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요.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요. n 세제곱 하고요. 파이 r 제곱 h가 남고요. 나머지는 시그마로 돌리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되죠? 네. 그럼 얘를 계산을 해봐야 파이 r 제곱 h 앞으로 빼고요. 6분의 n-1 2n-1 나오겠네. 이건 바로 극한 가볼까요? 뭐 나옵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 원뿔의 부피에 왜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인가를 증명하신 거예요. 원래 그냥 외워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유는 모르지만 3분의 1이다. 이유 설명해 주라고 하면 뭐 원뿔 모양이 있는 걸 원기둥으로 물을 따라서 옮겨보면 3분의 1만큼 차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네. 이해되죠, 여러분? 네. 아, n 세제곱이 안 쓴 거예요. 아까부터 안 써서 그래요? 네. 그냥 써주면 돼요. 저기 있어야 극한이 3분의 1 나오죠? 맞아요? 네. 됐나요, 여러분? 네. 두 번째 거는 그림 없이 설명해 볼게요. 그냥 그림 거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교재 보세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거일 거라 얘도 n분의 1이겠죠. 이해되죠? 예. n분의 2 n분의 k 차이가 있다면 뭘로 끝나는 거예요? n분의 n 곱하기 r로 끝나는 거죠. 그잖아. 한 개 더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vn 프라임이라고 해보면
파이 곱하기 n분의 r 제곱 n분의 h 더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항이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것만 달라요. 사실 똑같죠. 얘도 n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가 공통인수니까 시그마 돌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빼먹으려네.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근데 봐봐.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봐. 차이가 원이면 사실상 그림 안 보면 시그마인데 한 개 준 거잖아, 지금. 이거 한 개 준 거죠? 그잖아. 여기 이거 하나 빼면 저거 위하고 똑같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원기둥이라고 했는데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되지 않을까? 원 기둥이 아니라 높이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높이가 0에 하나씩 가까운 원 기둥의 부피는 0이죠. 그잖아요. 0에 하나씩 가깝죠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빼도 답이 똑같다 이거예요. 두 개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개 빼면요? 100개 빼면요? 조개 빼면요? 진짜요? 저게 빼도요? 네, 똑같아요. 사실 유한계를 빼면 무조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n개처럼 써있지만 사실 무한계잖아요. 극한초할 거니까. 그럼 무한계에서 아무리 큰 수를 빼도 여전히 무한계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들 각자 더하는 이 값들은 한없이 0에 가까운 값이에요. 근데 이걸 무한계 더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한 개 빼도 똑같고, 두 개 빼도 똑같고, 1000개 빼도 똑같고, 10,000개 빼도 똑같다니까요? 네, 상관없고요. 그냥 아무거나 본인 편한 거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냐? 자, 요거 봐볼까요? 이제 한 페이지씩 한다면서요. 네, 요거 한 문제까지만 할게요. 연결되거든요. 알았죠? 네, 연결된 내용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구의 부피인데 지금 여기 뭐 있어요? 반구가 있잖아요. 구의 부피 공식 알고 계시죠? 뭐예요? 3분의 4파이의 세제곱. 그럼 얘의 부피를 구분구적으로 구하면 3분의 2파이의 세제곱 나오면 구의 부피의 공식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거네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원 기둥을 더할 거거든요. 원 기둥을 더할 건데 반지름을 구하는 게 좀, 보세요. RK라고 할게요. RK라는 것은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RK를 직접 구해보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피타 쓰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건 RK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제곱해서 파이 붙일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1r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n분의 r이에요. 여기서 높이는 여러분 n분의 r입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이어도 이 길이가 뭐이기 때문에 r이기 때문에. 알겠죠? n등분 하면 높이도 n분의 r인 거죠. 됐죠? 두 번째 게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r의 제곱, 그리고 여전히 n분의 r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마지막 건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r이겠네요.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얘를요, 이 부분을 전개한 걸 좀 따로 써볼까요? 괜찮을 것 같죠? 뒤까지 전개해야 돼요. n분의 r까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 n분의 파이 r 세제곱이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게 나오죠. 이게 몇 개 있어요? n-r개 있어요. n-1개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써주면 파이 r 세제곱이 n분의 n-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앞부분 다 해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진 애들은 n분의 파이 r만 공통인수인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공통인수냐면 n제곱분의 r제곱도 공통인수고요. 여기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n-1의 제곱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그대로 쓰고요. 이제 시그마 안 써도 되겠죠? 얘도 6n 세제곱분의 n-1 2n-1을 될 텐데, 실제 부피라는 놈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vn하고 같다는 거 이미 이제 납득하시잖아요? 그럼 앞부분의 극한은 파이 r의 세제곱이고요. 뒷부분의 극한은 3분의 1 파이 r의 세제곱이거든요. 이걸 계산하시면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이 나오죠. 반구의 부피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 부피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구의 부피가 더 쉬워요. 원의 넓이 증명보다. 원의 넓이 증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다 이해되시죠? 네.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